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입니다. 한화 이글스 코디 폰스, 코디 폰세 뭐 둘 중에 아무거나 부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선수와의 계약이 완료가 되면서 5명의 선발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화 이글스의 5명의 선발진 내년 시즌에 보는 재미는 확실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수들의 어떤 투수들의 유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류현진 선수부터 보시죠.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피네스 피처고 전 세계적으로 눈을 돌리더라도 정말 손에 꼽는 그런 어떤 컨트롤 아티스트다라고 볼 수 있겠죠. 솔직히 류현진 선수의 구위 자체는 예전 한국에서 뛸 때보다 정말로 많이 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자완 선발 투수 중에 포신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142.6km 3위입니다. 손주영 선수, 김광현 선수 이 두 선수에 이어서 3위이기 때문에 여전히 패스트볼의 경쟁력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포신 패스트볼 구종 가치는 리그 전체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부문 1위는 삼성 라이온즈의 코너 선수였죠. 코너 선수는 재계약이 불발이 됐고요. 주구종은 역시 포신 패스트볼입니다. 변화구를 다양하게 던지는 류현진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포신 패스트볼이 류현진 선수의 주 무기다. 45.1%를 던졌고요. 그 다음 체인지업을 23.8%로 많이 던졌어요. 두 번째로 많이 던졌는데 체인지업 피안타율은 2할 7푼 4리. 아까 말씀드린 포신 패스트볼도 역시나 피안타율이 굉장히 더 낮았습니다만 문제는 뭐냐면 12.5%를 던진 회심의 메이저리그에서 개발해온 컷 패스트볼이 피안타율이 무려 4할이 넘어가면서 이 부분 피칭 디자인이 다시 필요해 보입니다. 커브도 많이 던졌죠. 15.9%로 많이 던졌는데 피안타율이 역시 높았어요. 0.333, 3할 3푼 3리로 많이 높았습니다. 결국은 이 컷 패스트볼과 커브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좌타자 상대의 류현진 선수의 성패가 갈릴 것이에요. 오히려 체인지업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타자 상대로는 어느 정도의 기록을 해줬던 류현진인데 역시나 좌완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좌타자 공략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요즘에 이제 유튜브 나와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메이저리그와 KBO는 상대 타자들 성향이 완전 다르다. 그리고 이제 전성기보다 떨어진 구위이기 때문에 아마도 또 다른 해법을 가지고 다음 시즌을 준비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괴물 천재 류현진 선수의 또 다른 진화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라이언 와이스예요. 와이스는 굉장히 심플한 선수예요. 패스트볼, 스위퍼, 커브 3개의 구종 던집니다. 체인지업도 던지긴 하는데 포크볼도 던지긴 하는데 거의 안 던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신 패스트볼 평균은 148.1kg. 굉장히 큰 키죠. 193cm의 큰 키에서 꽂아 내리는 속구의 위력이 이 선수의 어떤 주요 레퍼토리인데 이 속구 위력을 중심으로 많은 삼진을 잡아내는 선수고 각도 큰 스위퍼 제임스 네일과 더불어 지금 KBO에서 스위퍼를 가장 잘 던지는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9이닝당 탈삼진이 9개를 넘어갔었으니까 이 선수의 어떤 강점을 잘 보여주는 대목인데 문제는 이제 포심, 슬라이더, 커브가 전부 다 이제 우타자 상대 구종이기 때문에 좌타자에게는 상대적으로 조금 약합니다. 우타자 상대 피안타율이 1할 5푼 굉장히 좋죠. 좌타 상대 피안타율도 높진 않아요. 2할 6푼 8리니까 뭐 이 정도를 약점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본인이 잘하던 거 계속하면 될 것 같고 괜히 뭐 체인지업이나 포크볼 연마에서 밸런스 무너지는 것보다는 본인이 잘하던 거 잘해도 충분히 저는 1선발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코디 폰스 선수인데 폰스의 주무기 역시 포신 패스트볼이에요. 지난해 포신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51.2km였는데 전체 선발들과 비교를 해보면 SSG의 앤더슨이 가장 빨랐습니다. 151km였거든요. 물론 뭐 구종 측정하는 시스템이 뭐 일본, 한국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지금 폰스 선수의 가장 강력함은 역시나 198cm 큰 키에서 나오는 빠른 볼. 거기에 제구력도 나쁘지 않습니다. NPB에서 3년간 9이닝당 볼넷 개수가 2.5개니까 볼넷 막 남발하고 이런 유형의 선수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선발 투수로서 마운드에서 운영 능력도 괜찮은 선수다. 1군에서는 9이닝당 탈삼진이 7.35개였는데 이거는 유의미하게 KBO에 오면 탈삼진은 조금 늘어날 거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어요. 보통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재밌는 게 포심이 위력이 좋은데 35%밖에 안 던집니다. 커터를 20%를 던져요. 그러니까 포심,
컷 페스트볼, 이 페스트볼 구종 2개를 던지는데 거기다가 싱킹 페스트볼도 던집니다. 그래서 이 페스트볼의 종류가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아마도 KBO 리그에서는 타자들이 적응하기 힘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이제 이게 핵심입니다. 커터가 이 선수에겐 핵심이에요. KBO 타자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뭐 류현진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커터 너무 좋았는데 한국에 가져오니까 피안타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할이 넘어갔잖아요. 과연 이 선수의 커터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될지, 과연 우타자 상대로는 위력이 있을 것 같은데 좌타자가 많은 KBO 리그에서 컨택이 계속 이뤄질 경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예상을 조금 해봐요. 이 컷 페스트볼조차도 140km 후반의 구속이 나오는 선수이기 때문에 경쟁력은 확실히 있습니다. 까봐야 알겠죠. 이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싱킹 패스볼, 싱커죠. 그리고 커브 체인지업도 던집니다. 구종 자체는 다양한 선수예요. 그래서 선발로서의 어떤 레파토리는 바리아 선수에게 우리가 굉장히 힘들었던 게 패스트볼, 슬라이더 2구종만 던지다가 계속 커트 나가고 두드려 맞았잖아요. 이제 그럴 일은 없는 투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 엄상백인데 엄상백의 포심 패스트볼 위력 지난해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난 시즌 구종 가치는 전체 4위예요. 외국인 선수 다 포함해서 말이죠. 구속은 조금 내려갔지만 패스트볼의 위력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 선수 문제는 체인지업입니다. 체인지업 구종 가치가 지난해 마이너스 15였습니다. 피안타율도 3할 6푼. 이 선수가 던지는 패스트볼이라든지 뭐 컷 패스트볼이라든지 이런 구종의 피안타율은 다 2할대로 낮았거든요. 체인지업이 얻어맞았어요. 체인지업 장타율도 굉장히 높았고요. 결국은 이 선수는 포심을 35.8%를 던지고 체인지업도 35.8%, 거의 2개를 1대1 비율로 많이 던지는데 체인지업이 이렇게 맞아 나가니까 지난 시즌 조금 어려웠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엄상백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체인지업의 부활이다. ABS 존이 좀 낮아지는데 그런 부분이 엄상백에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도 뭐 그 부분에 대한 좀 생각을 해야겠죠. 아무튼 엄상백의 키는 체인지업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제 기준 이 선발 5명 중에 가장 중요한 선수입니다. 문동주. 지난해 포심 구속은 평균 150.2km였는데 7월 이후에 포심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151.5가 넘었어요. 즉 전반기에 견갑골 부상 때문에 본인 구속이 안 나왔습니다. 특히 막 시즌 초에는 147km 막 이렇게 찍었거든요. 결국 이 선수는 몸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 아시다시피 구속이 떨어졌던 전반기에 ERA가 6.92였고요. 구속이 회복된 후반기 ERA가 2.60이었습니다. 구종추가 중요하죠. 포크볼 던지면서 재미 봤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문동주는 구속이에요. 포심 구속이 나와주면 이 선수 공은 치기가 쉬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포심 구속이 잘 나와줘야지 나머지 던지는 뭐 본인이 주무기로 생각하는 커브라든지 포크볼이 의미가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즉 이 선수는 오프 시즌에 몸 관리가 가장 관건이고 구속이 올라온 문동주는 리그 정상급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줬다. 지난 시즌 후반기에. 결국 이제는 풀타임 3년차를 맞이하는 문동주이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죠. 언제까지 유망주로 남을 수는 없으니까 말이죠. 하나이글스의 5명의 듬직한 선발 투수들 유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